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에 많이 올랐던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틸리티가 좀 많이 올랐죠. 그다음 한 주 동안에 컨슈머 디펜스,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넷플릭스도 좀 올랐고, 그다음 나머지 뭐 AMD는 많이 올랐다가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라클도 많이 하락했다가 좀 많이 하락했던 그런 모양이 있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유틸리티가 좀 많이 올랐는데, 유틸리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유틸리티가 한 1.28% 올라갔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65%나 하락을 했고, 컨슈머 시크릿, 이렇게 자유소비재도 4.68%나 하락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IT 종목이 하락을 할 때, 특별히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한 달 동안 있죠.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유틸리티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6.51%. 그 다음 테크놀로지도 2.75%로 올라갔죠. 그렇다면 유틸리티가 지금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AI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올라간 거지. 그때는 경기 방어주 중심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AI가 강하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3개월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개월치를 보시게 되면 3개월치에도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죠. 9.87%. 자, 그런데 여기도 유틸리티 역시가 2위권으로서 9.38%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아니고 AI 중심으로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전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유틸리티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하루 동안에 빠졌을 때 있죠. 하루 동안에 빠졌을 때도 많이 안 빠지고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유틸리티가 0.38% 밖에는 안 빠졌다는 거죠. 다른 종목 빠졌는데.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갖다 유틸리티 자체를 경기 방어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에서 우리가 AI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도 그게 안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AI가 살아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주가는 더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보시게 되면 거의 안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0.44%, 그 다음 듀크 에너지 1.85%이 정도로 일단 잘 빠지지가 않았던 것이 유틸리티였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AI 중심에 지금 이제 현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 자체가 AI 중심이 없었다면 더 많이 빠졌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빠지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오클로 같은 소형 원자로 있죠. 이런 것들도 6.54%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빠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야 될 때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S&P 500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거의 빠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S&P 500이 한 2% 정도 빠져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로는 상승이 됐다는 거죠. 자, 그만큼 AI 쪽에 지금 이제 상당히 물건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다. 그러니까 같이 다 빠질 때 다 빠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빠지지가 않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차이나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죠. 걱정하지 마라. 차이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은 아무래도 차이나를 돕기를 원한다. 헐뜯내기를 원치 않는다. 상처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이 사람이 말 따라해서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돼 있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일단 팔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목을 조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를 돕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상처내기를 원치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싸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회담도 불가능하다, 만날 이유 없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담도 여전히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말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JD 벤스가 나와서 박스뉴스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겠죠. 트럼프가 아무래도 중국과의 합리적인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긴장 완화를 위한 분명한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 연건이지 진정한 적대감이 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시료를 갖다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자체를 통해서 완전히 일단은 망가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되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의 말 때문에 하락한 거지 주가 자체가 완전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자,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한 10%나 더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되고 있다. XRP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되고 있죠. 이만큼 정도로 하락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이 자체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사람들의 심리, 과도한 레버리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자, 탐리가 CNBC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도세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4월의 저점 이후에 시장은 36%를 상승했고 오늘의 하락폭은 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근데 이번 매도세가 건전한 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빅스 지수의 급등은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AI 혁신의 열풍이라든지 월가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리고 연준의 완화 정책 이런 세 가지가 장기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여전히 유효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더 달릴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AI,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것들 하면 코인이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나 요 세 가지가 같이 묶여서 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31%나 많이 올라갔죠. 금요일장에서 그만큼 올라갔는데, 자, 그렇게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갈 때 있죠. 그때가 단기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공포에 쩔이면서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한번 금요일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탐리도 이야기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극도에 불안할 때 있죠. 사람들이 한번 피크를 보일 때, 자, 그럴 때가 바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에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은 수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즉 골드만삭스와 이제 JP모건 일단 스타트를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대응들이 과연 이익이 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팩트셋에 따르게 되면은 애널리스트의 평균적인 S&P 500의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이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는 증가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되면 9분기 연속의 이익의 증가가 기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이 아무래도 이렇게 무역 갈등이 다시금 고조됨에 따라서 결과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레버뉴 자체가 8억 4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는 증가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 요건의 완화 외에도 SLR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권을 확대할 규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경쟁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들. 그다음 M&A라든지 IPO 활동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위험 대비 수익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골드만삭스는 86%의 확률로서 실질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JP모건을 한번 본다면 지난 분기에는 강력한 거래, 투자은행의 수익 이것 덕분에 예상치를 뛰어넘는데 요번에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순이자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넷 인트레스트 인감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합류하는 등 예상치 못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1년 전에 경쟁에 앞서서 내년에 순이자 수익과 비용의 예상치를 합리화하기로 결정한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크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5샌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익 자체를 본다면 6분기 연속에 예상치를 갖다가 뛰어넘으면서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존슨앤존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에 예상치를 갖다 뛰어넘는 수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나 급등을 했는데 자,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10% 이상의 수익이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존슨앤존슨이 행정부와 맺은 잠재적인 거래에서 진전을 이루는지 그리고 MFN 이런 고려 상황이라든지 관련된 정책 환경에 주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봐야 되겠다. 특별히 회사가 다각화된 사업 모델 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업 투자 약속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좋은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0% 이상의 수익은 창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분기에도 강력한 거래 수익 덕분에 예상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10% 이상은 성장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거래량 변동성 양호함에 따라서 트레이딩과 IB 활동이 모두가 연말 향해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2024년도 3분기 대비해서는 전체 매출이 트레이딩이라든지 IB 모두 강세를 보이고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기초자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 수익 감소로서 조금은 상세가 되겠지만 긍정적인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 자체는 79%의 기간 동안에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0% 정도 성장률로서 상승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이번 분기에도 한 15% 이상의 수익의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뛰어난 IB 분기 실적이라든지 152억 달러의 순이익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특별히 173억 달러에 대한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4분기 전망이 어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UBS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일단 스테이트레이스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불평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90년대 이후에 최악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S&P 500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본다면 정부 데이터의 공백 속에서 시장이 일단 잠재적인 촉매제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S&P 500의 기업들의 분기 실적 전망을 갖다가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많이 상향 조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차 범위가 작고 실망할 위험이 크다. 너무 많이 일단 실적 자체의 전망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더 아무래도 내려온다면 그때는 실망이 크면서 주가 자체가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는 핵심 상품 가격의 상승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의 실적은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은행과 S&P 500의 기업의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낮춰서 그 기준을 갖다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추정치가 높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자본 지출에 관한 것들, 그 다음 인공지능의 지출, 그리고 기업들의 AI 투자를 통해서 생산력 향상을 얻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질문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요거에 따라서 이것들이 만일 일단 올라가는 회사들은 주가가 뛰겠고 자, 그렇지 않는 회사들은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 지출, 인공지능 지출, 그다음 기업들 AI 투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10월달 자체가 변동성이 큰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요번에 금요일날 폭락 자체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의 가능성을 갖다가 제시한 데 따른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매도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제기해봐야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는 경제에 꽤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업 실적들, 은행을 포함해서는 시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에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랜 강세장을 반전시키려면 어떤 종류의 충격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시장이 나쁜 하루나 아니면 심지어 2주 동안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 후 반등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빨리 들어가서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그런 충격을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면 대기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급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을 보고한 이런 주식들 자체는 수익이 예상치를 뛰어넘고 상승하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회사들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티즌 파이낸셜 있죠. 이런 것들도 EPS 비트율 자체가 한 80%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스냅온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89%, 그 다음 WNS 이거는 86%, 그 다음 알리 파이낸셜이 한 80% 정도로서 충분히 일단 기대치보다도 수익률이 많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티즌 파이낸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EPS 한번 보시죠. 2020년도가 한 4.99 정도 되고 있다. 5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5 정도고. 근데 지금 성장률 본다면 30%, 23%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려면은 EPS, 밸류에이션 P 레이쇼를 봤을 때 한 12.91인데 섹터 평균 한 10.69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10배수 정도 주면은 정확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배수 정도 줬을 때 50불 정도가 지금 현재 주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61불까지 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본다면 50불 정도 그렇게 예측이 되겠고 50불이 현재 지금 현재 목표가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50불이니까 자, 그 다음 조금 더 준다면 61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더 내려온다면은 50불 밑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내려온다면 좀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담아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 한번 더 체킹해 보시고 일단 덤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좀 많이 하락세가 있었죠. 자, 그런 이렇게 하락세가 있은 다음에는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주 동안에 하락했다가 바로 일단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트럼프 말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완전히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있죠.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50까지도 내려오지도 않고 거의 뭐 지금 이제 80이라든지 이래서 60에서 바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때 강할 때 주식이 강할 때는 제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주선을 갖다가 깰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나. 20주선이 6,400이기 때문에 6,469 이런 것들을 깨면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테슬라 주봉 차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쌍봉이 되면서 조금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죠. 그 다음 이런 것들도 쌍봉이 되고 있으니까 좀 하락은 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이 크게 일단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요번에 22일 날에 일단은 실적 발표가 있죠. 자, 그때 되면 또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일봉에서 봤을 때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400불대는 아무래도 지켜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봉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본다면 조금 일단 하락세는 있죠. 자, 이런 것들 조금 하락세를 통해서 아무래도 스토캐스이 약간은 꺾여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죠. 다이버전스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하락세는 있겠지만은 그 하락 자체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끝이 난다. 자, 그런 데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담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180불대 밑에 175불대에서는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180대 밑에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브로더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더컴은 일단 주봉 차트입니다. 주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하락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약간의 다이버전스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조금은 하락하겠지만 이 하락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락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봉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갭으로 뜬 라인대 있죠. 그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돼주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그 라인대 모습에서 본다면 요 라인대입니다. 지금 현재 320불대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요 라인대만 깨진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짙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락될 때 우리가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하락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하락세가 있다면 우리가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무너진다면 올라가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질 때 있죠. 직전 저점 완전히 꺾어질 때. 자,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아는 요번 장에서 아직까지 180불대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면서 좀 약간 꺾이는 모양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고 자, 가장 중요해서 요번에 실적 발표입니다. 11월 10일자에서 어떤 식으로 일단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고 그 성장률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장률이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커머셜 쪽에서 성장률이 좀 꺾인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주가 또 급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볼 때고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진다면 그럴 때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저번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위클리가 조금 올라가서 약간의 지금 꺾이는 모양이 있죠. 상당히 올라가 있으니까 이럴 때 잡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때 50 미만으로 갈 때 자,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잡으셔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해보고 그 라인대를 본다면 1차적인 목표가 라인대는 뭐 60불대 아니면 70불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60불대 근처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52선 밑으로 내려갈 때 조금씩 담아서서 길게 보시면서 가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박스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 가운데 있고 벌써 좀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3%. 그 다음 이더리움도 역시나 마치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매가 일어나고 후에 주가가 반등되고 있는데 트럼프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의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밑에 빠진다면 조금씩 담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트마인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반등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비트만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레버리지가 이 안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한다 하더라도 5% 미만만 일단 투자하셔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들고 가고 주가 자체가 일단 강하게 올라가서 제대로 되게 일단 비트코인처럼 안정화될 때 있죠. 그럴 때 많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나에다가 몰빵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 인생을 걸겠다.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삭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6천선 있죠. 요 라인 때는 아무래도 지켜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주선 자체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려오면서 요런 것도 있죠. 그래서 주봉에서 조금 더 내려올 때, 이럴 때 주봉에서 50에도 상당히 일단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내려온다면 우리가 잡아서 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트럼프의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시금 또 반등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스 이런 거는 조금씩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데 삭스를 같은 거는 새벽짜리 있죠. 이런 것들 웬만하면은 하지 마시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돈 가지고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컬로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내려오지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의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금 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200주선과 지금 일본과의 거리가 많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11% 정도의 공매도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고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와 있기 때문에 물론 빠질 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올라갔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지금 과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보유자 영역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조비 한번 보겠습니다. 조비 주봉 차트죠. 여기 쌍봉으로 좀 꺾이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봉으로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20불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려갈 때 있죠. 16불 밑으로 내려갈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잡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야 되겠고 적어도 3년 이상은 보면서 갖고 가야만이 답이 나오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로켓랩 한번 보겠습니다. 텐베어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있는 패턴들이 잘 나타나는데 힘이 좋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죠.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옆으로 누우면서 내려오지 않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더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빠진다면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서 양전환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둘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라클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주선은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이평선이 지금 정별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가가 내려오는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고점이 3번 정도 낮아지면서 약간의 하락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으로 뛰었던 라인대 있죠. 그래서 270불 대, 자, 그 라인대 위에만 놀고 있다면 주가 자체는 반등되면서 다시금 갈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시면서 아무래도 떨어질 때마다 줍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셀레스티카 한번 보겠습니다. 셀레스티카도 좀 길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들고 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지금 2025년도가 5.48인데 2027년도가 8.04까지 되고 있죠. 자, 매출도 11에서 15빌리언에서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빠질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지 털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크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도도 뭐 길게 보시면 들고 갈 만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를 때 180불 때 오를 때는 좀 고평가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그때부터는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고평가됐을 때 쫓아가서 담을 필요는 없다. 자, 아직까지도 2.05에서 뭐 길게 보신다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갈 볼만 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는 있는데 너무 고점에서는 담아가지 마시고 좀 빠질 때, 저 고를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반드시 밸류에이션 체킹하시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네비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비우스는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끊임없이 가고 있죠. 고점을 돌파한 후에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날이 조금은 더 남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매출 성장이란지 이익 성장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전환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2028년도까지 돼야 되니까 양전환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는 매출의 성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500에서 2빌리언, 4빌리언 이런 식으로 2배씩, 4배씩 뛰고 있다는 거죠. 2027년도, 2028년도까지도.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 잡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템퍼스 AI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 100% 완전히 돌파는 못했죠. 돌파한 후에 그 자체가 더 중요한데 이게 진돌파인지 가돌파인지를 봐야 되는데 돌아오면 가돌파고 다시금 여기서 올라가면은 진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매출과 이익이 요번에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 자, 그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제2의 팔란테가 될 수 있는지 의료계의 팔란테가 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요번 실적에 따라서 좀 전망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2026년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양전환 되려면 조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때마다는 그때는 담아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는 체킹할 것은 지금 이제 100불대를 지켜주면서 그 위에서 놀지 아니면 또 다시 내려올지를 한번 관찰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힘스 한번 보겠습니다. 힘스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40불대에서 70불대 있죠. 이렇게 박스권이 되고 있는데 그거만 일단 돌파해 준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것이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EPS는 조금 0.17에서 0.10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매출은 좀 더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근데 가이던스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좋은 가이던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에서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는 한 단계 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제타 한번 보겠습니다. 제타도 일단 주가가 지금 20불에서 놀다가 다시금 또 내려오는 가운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요런 라인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갭으로 뛰었던 라인대 있죠. 그래서 갭으로 띄웠고 그 라인대 정말서 18불대 그 위에서는 놀고 있는데 요런 박스권이 되고 있죠. 그래서 18에서 21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가야 되는데 요번에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은 장의 방향을 결정짓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물론 2025년도가 0.66, 0.87, 1.10으로서 길게 보신다면 나쁜 주식은 아닌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파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에서 보면 요 라인대 있죠. 요 라인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갭으로 내려왔던 때 있죠. 이렇게 갭으로 올라갔던 때. 자, 그 라인대가 지금 36불대에서 82불대입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대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때는 장대 양봉으로 치면서 올라가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근데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갭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할 때는 장대 양봉이나 갭으로 돌파하고 내려올 때도 갭이나 장대 음봉으로 돌파하면서 마주보기로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있는데 요번에 일단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 요번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돌파해서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요번에 큰 폭을 열 때 40불대까지 갔습니다. 42불대까지. 그래서 42불대에서 80불대까지 요 갭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도리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하락되는 모양이 있죠. 아직까지 힘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파가의 모습이다. 물론 길게 보신다면 다시금 갈 수 있겠지만 조금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모양이 갈 자리에서 안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추세가 돌파돼서 다시금 추세 안으로 들어갈 뻔해도 했는데 그것도 바로 할 때 올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추세도 지금 이제 꺾여 있는 데다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려면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